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뭐랄까 국민 내복으로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BYC. 이 BYC의 숨겨진 매력,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1955년부터니까 역사가 정말 오래됐는데 단순히 속옷 회사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BYC 하면 당연히 내이 사업, 이게 탄탄한 기반인데 사실은 그 위에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이걸 또 다른 축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 건설이랑 부동산이요? 네, 이게 그냥 사업 영역 넓혔다, 이걸 넘어서서요. 전체적인 안정성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사정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네. 저도 사실 백양하면 그냥 속옷 이것만 딱 떠올랐는데 매출 구조를 보니까 좀 놀랐어요. 섬유 제품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심이죠. 근데 나머지 거의 30% 가까이가 건설하고 임대 사업에서 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의외더라고요. 약간 뭐랄까 기본기는 엄청 탄탄한데 예상치 못한 필살기를 딱 숨겨둔 느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근데 그 필살기가 그냥 우연히 나온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건축 공사를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약간 전략적인 선택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전략적인 거군요. 네, 그리고 해외 인도네시아 생산기지 있잖아요. PTBYC 인도네시아. 거기엔 이제 원가 경쟁력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또 바이콤 광고라는 광고자 회사도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있죠. 이 구조를 다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옷은 온라인 구매가 거의 대세잖아요. 근데 BYC는 여전히 오프라인 전문점 판매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해요. 물론 온라인 채널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이 높은 오프라인 의존도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BYC가 지금 딱 마주한 과제 중 하나죠. 물론 충성도 높은 오프라인 고객층은 분명 큰 강점이에요. 하지만 이 소비 패턴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유통만 강화는 이제 뭐랄까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필수죠. 그래서 보면 홈웨어나 라운지웨어 같이 좀 새로운 제품군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 관리 잘하면서 온라인도 강화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아, 두 마리 토끼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쉽지 않죠. 업계 전반적으로도 다 비슷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하거나 설비 자동화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고요. 하긴 저가 해외 브랜드도 계속 들어오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많다고 하니까 경쟁이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네, 치열하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BYC, 최근 성적표는 좀 어떤가요? 실적을 보니까 2024년 4분기 매출이 1,652억 원, 영업이익이 238억 원. 이전 분기보다는 아주 살짝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실적이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근데 재무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 재무 구조는요? 네,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한 23%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진 자산에 비해서 빚이 아주 적다는 뜻이죠. 와, 23%면 정말 낮은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자기 자본 비율은 77%에 달하니까 이건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기 대응 능력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야, 자산 규모가 아까 7,140억 원이라고 하셨죠. 그 정도 규모의 부채 비율이 저렇게 낮으면 정말 튼튼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주 구성을 좀 보면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71%가 넘더라고요. 꽤 높죠. 그리고 트러스톤 자산운용 같은 기관 투자자도 한 8%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내부자 지분율이 상당히 높죠. 이게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경영 투명성이나 좀 외부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외국인 지분율은 한 3.7% 정도로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52주 최고가 기록하고 흐름이 좋은 건 낮아요. 네, 저도 봤어요. 의료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던데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분명 긍정적인 신호긴 하지만 이게 그냥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채널 혁신이라던가 자산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결국은 그게 중요하겠네요. 실질적인 변화. 정리해보면 역시 온라인 채널 성장이 아직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좀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과제들이 있죠. 그래도 코코모메 같은 프리미엄 유아복 브랜드를 새로 내놓으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BYC는 정말 오랜 역사, 그리고 아주 탄탄한 재무 상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기업이에요. 네,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이 시대 변화의 파도 속에서 지금의 그 오프라인 중심 유통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지, 그리고 내부 거래 같은 지배구조 이슈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BYC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속옷 브랜드로만 알았던 그 너머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 또 현재 안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들이 가진 그 탄탄한 자산, 그리고 본업,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가치를 팍 드러낼지,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